오디오 케이블을 맹신하는 건 일반적으로 과도한 고급 케이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주제죠. 물론 좋은 품질의 케이블은 신호 손실을 줄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케이블의 차이가 소리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미미합니다. 특히 디지털 케이블, HD USB라면 신호가 0과 1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오디오 케이블의 경우 길이, 차폐, 도체 품질 등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다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 과장, 이 케이블은 따뜻한 소리를 낸다 같은 주장을 맹신하는 건 조심해야겠죠. 혹시 오디오 케이블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궁금한 게 있나요? 맞아요. 소리 신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케이블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맹신하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일은 없겠죠. 오디오 신호는 크게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뉘는데 이걸 이해하면 왜 특정 케이블에서 과대 광고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는 전압의 형태로 전달되며 케이블이 신호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전량 유도 같은 요소가 신호에 영향을 미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왜곡은 보통 케이블의 길이가 아주 길거나 저품질의 케이블에서 두드러집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적절히 설계된 표준 케이블이라면 소리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2. 디지털 신호.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데이터로 전달되며 케이블의 역할은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USB, HDMI, 광 케이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신호는 모든 데이터를 전달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호 손실만 없다면 저가형과 고가형 케이블 간의 소리 품질 차이는 없습니다. 맹신의 주요 원인, 마케팅 과장, 이 케이블을 쓰면 소리가 더 따뜻해진다, 음상이 또렷해진다 등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비싼 케이블을 쓰면 소리가 좋아진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신호 전달의 원리를 잘 모르면 비싼 게 더 좋다는 단순 논리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기본적인 신호 전달 원리를 알고 있다면 비싼 케이블이 필요할 상황과 아닌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적당한 품질의 케이블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소리 신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합쳐진 복합파형으로 이는 단순히 케이블 같은 패시브 장치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이 좋아지거나 변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케이블의 역할. 케이블은 단순히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신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정 대역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패시브 케이블에서 대역의 질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2. 케이블이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아날로그 신호에서 케이블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항, 케이블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도체의 품질이 매우 낮은 경우 신호 감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주파 대역에서는 정전 용량이 신호에 영향을 미쳐 고역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도,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유도 효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신호 전달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잘 설계된 케이블에서는 이 차이가 실제로 감지될 정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저역이 단단해진다는 주장. 이런 주장은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다음 두 가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고가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소리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심리적 효과. 오디오 시스템의 다른 요소. 케이블 외의 요소. 예를 들어 앰프, 스피커, 혹은 공간의 음향 특성이 실제로 소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4. 왜곡된 신호가 실제로 들린다면
만약 특정 대역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줄어드는 소리가 난다면 이는 케이블보다는 다음 요소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앰프와 스피커의 매칭 문제, 스피커의 물리적 배치 및 방해 음향 효과, 신호기기 자체의 품질. 결론적으로 케이블은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만 충족한다면 특정 주파수를 좋아지게 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케이블 선택에서 너무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전체 시스템과 공간 음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인덕턴슨 프라이에 의해 특정 주파수 대역이 필터링 될 수는 있지만 부스폭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케이블은 패시브 소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추가로 생성하거나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이 없죠. 1. 인덕턴스의 필터링 효과. 케이블의 인덕턴스는 주파수와 관련된 필터링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주파 신호, 인덕턴스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고주파 성분이 더 많이 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주파 신호, 저주파 대역에서는 인덕턴스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감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케이블의 길이가 매우 길거나 도체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오디오 환경에서 일반적인 케이블 길이와 품질이라면 이 효과는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 2. 부스트가 불가능한 이유. 패시브 소자인 케이블은 신호의 에너지를 추가로 생성하거나 특정 대역을 강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스트가 이루어지려면 액티브 회로 EQ, 프리앰프나 신호 증폭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케이블을 사용했더니 저역이 더 강해졌다는 주장은 플라시보 효과나 다른 시스템 요소, 앰프, 스피커, 룸 어쿠스틱의 영향을 착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케이블 설계와 필터링. 일부 고급 케이블은 의도적으로 특정 필터링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네트워크 소자,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등을 삽입하여 특정 대역을 감쇄시키는 방식. 이런 경우 이는 단순 케이블이 아니라 패시브 필터로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케이블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주파수가 감필터링 될 수는 있지만 부스트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리 성향을 바꾸고 싶다면 케이블보다는 시스템의 다른 요소나 룸 어쿠스틱을 점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